야, 다들 진짜 오랜만이야. 얼마 만이냐 이게? 한 2, 3년 됐나? 뭐? 부티가 나기는 뭘. 좀 그래 보이냐? 그동안 일이 좀 있었거든. 로또라도 당첨됐냐고? 로또라면 로또일 수도 있고. 아니, 진짜 당첨됐다는 게 아니고. 왜? 궁금해? 말 못해줄 것도 없지만 글쎄, 니들이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날이었어. 알바 끝나고 와서 대충 씻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으니까. 보통은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서 꿈도 거의 꾸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정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 꿈에서 내가 잘 꾸며진 정원에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길 끝에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는 거야.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었는데 그걸 보고 신기한 마음에 뭔가에 이끌리듯이 입구 쪽으로 다가가니 검은 정장 차림을 한 두 사람이 나를 막아섰어. 그들은 저택 입구를 지키는 경호원인 것 같았지. 죄송합니다. 초대장이 없는 분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좀 민망하기도 하고 난감했던 나는 발길을 돌렸어. 초대장이고 뭐고 난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막 돌아가려던 차에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지. 괜찮습니다. 제 일행이에요. 그는 연예인 뺨칠 정도로 잘생긴 남자였는데 그를 본 경호원들이 냉큼 자리를 비켜서며 허리를 숙이는 거야. 네. 들어가시죠. 엉겁결에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나를 왜 들여보내주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긴장을 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본 그는 웃으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어. 괜찮습니다. 안 잡아먹어요. 아주 가끔 있어요. 당신처럼 우연히 여기에 오는 사람들요. 네. 여긴 뭐 하는 곳이죠? 뭐 저처럼 여운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절박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세한 건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가죠. 그렇게 남자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는데 살면서 그토록 화려한 곳은 처음 봤어. 넓디 넓은 공간을 온통 고풍스럽고 휘황찬란하게 꾸며놨는데 모르긴 몰라도 돈 꽤나 쏟아부었구나 싶었지.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목소리를 낮추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별로 소란스럽지 않은 것이 좀 신기했지. 꼭 파티장이나 연회장 같기도 했는데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감을 잡지 못하겠더라고. 여기는 대체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거래라면 무슨 사업 설명회 같은 건가요? 이런 곳에서 할 정도면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아니에요. 거래,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곳입니다. 여기선 병을 거래하죠. 병이라면 설마 공병 같은 거요? 맥주병이나 소주병 뭐 그런 거 말입니까? 그런 내 말에 남자는 미친 듯이 웃어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바람에 혼자 괜히 머쓱해졌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래도 날 저택 안으로 들여보내준 사람이니 일단 그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그런 병이 아니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볼래요? 그러면서 그는 나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모여서 꽤나 심각한 분위기로 대화 중이었어.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과 그 맞은편에 상당히 불안한 얼굴을 한 청년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내가 그 두 사람 가운데에서 뭔가 중재를 하는 것 같았지. 나를 안으로 데리고 온 남자는 그 분위기는 아랑곳 않고 그들 옆으로 가서 섰고 나에게 빨리 오라는 듯 손짓을 했어. 내가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그들은 잠깐 우리를 의식하는가 싶더니 이내 신경을 끄고 자기 할 일에 집중했어. 자, 그럼 거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매자는 78세 남성 익명 처리를 원하셨고, 판매 목록은 심근경색과 퇴행성 관절염, 만성 천식, 경도 비만입니다. 구매자는 32세 남성으로 역시 익명 처리를 원하시고 대금은 32억 7,300만 원. 자, 여기까지 합의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 말에 노인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도 굳은 얼굴을 하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 악수하는 것처럼 손을 맞잡으며 거래에 동의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게? 멀쩡하게 서 있던 청년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것 마냥 바닥에 주저앉더니 숨을 헐떡거리는 거야. 더 놀라운 건 힘없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쭉 폈다는 거지.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던 노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직접 끌어서 청년에게 다가갔고 그를 일으켜서 휠체어에 태우더니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젊은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발로 성큼성큼 걸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청년은 정장 차림의 사내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한쪽으로 사라졌지. 그 모습을 지켜본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 이건 설마... 네, 보시다시피 돈을 주고 자신의 병을 판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뭐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지만 억지로 병을 파는 건 좀 아니죠. 억지라니요. 방금 다 봤잖아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중개인을 통해서 상호간의 합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거래를 한 겁니다. 그 어디에도 억지는 없었어요. 그는 나에게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 이곳에서 강매 행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룰이에요. 강매 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퇴출되면 물론이고 두 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명심해요. 명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난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지 말고 좀 둘러보시죠. 아니요, 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병을 사고 싶진 않습니다. 뭐 그럼 좋을 대로. 저는 저쪽을 좀 둘러봐야겠군요. 아, 판매 목록과 가격은 저기 저 전광판에 기록됩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럼 이만. 남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그곳을 바로 벗어나는 순간 남자가 알려준 전광판이 눈에 바로 들어왔어. 그의 말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록과 가격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갱신되면서 쭉 나오고 있었는데 암이나 치매, 각종 성인병 같은 큰 병부터 티눈이나 여드름 같은 자잘한 것들도 있었어. 그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알아? 바로 점이야. 그래, 우리 몸에 있는 그 점. 참나, 점도 팔아? 네, 점도 팝니다. 깜짝이야. 언제 다시 왔어요? 그쪽이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아서 바로 달려왔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피부에 난 점이 무슨 병도 아니고 그걸 팔아요?
점이야 피부과 가서 상담받고 빼면 그만인데 그런 간단한 걸 왜 팔죠? 있죠. 여기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려 들지 마세요. 그들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요? 뭐 번거롭지 않고 편하다? 뭐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가격은 왜 저 모양입니까? 저기 개당 1,0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맞죠? 병원에 가서 점 빼려면 적어도 몇만 원은 들 텐데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런 내 말에 그가 뭔가 묘한 미소를 띤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 나를 좀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표정이 썩 기분 좋지만은 않더라고. 이곳은 최소 단위가 10,000원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 하나에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와, 점 하나에 1,000만 원이라니. 그럼 내 몸에 점 10개만 심어도 1억이란 소린데 이게 말이 되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내가 피부암이나 발진 같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순수하게 그냥 점이 맞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봤는데 그냥 점이 맞대. 그냥 점 하나에 1,000만 원이라. 니들 같으면 그 거래 안 해보겠냐? 나는 전광판 아래에 있는 안내원에게 거래 신청을 했고, 그러자 잠시 후에 그가 거래 대상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더군.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판매자는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내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놈이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 그때 남자 뒤쪽에 있던 중개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슬쩍 앞으로 나왔고, 내가 영문을 모르고 서 있으니까 나를 따라온 그 미남이 속삭이듯이 말했어. 두 번째 룰.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의사 전달은 항상 중개인을 통한다. 이것도 명심하세요. 참나, 별. 남자는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있고 난 그놈의 중개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 점의 개수라던가 크기라던가 뭐 그런. 웃긴 게 점이 눈에 띄게 크다거나 좀 애매한 부위에 있는 것도 아니란 거야. 점은 턱 아래쪽과 손목에 하나씩 2개였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달고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았거든. 그런 걸 개당 1,000만 원을 주고 판다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중개인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동안 내가 그놈을 몇 번이고 힐끔거려 봤는데 그게 신경 쓰였는지 놈이 언짢은 얼굴을 하고 길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입을 열었어. 처음이신가 봐요. 네? 아, 예, 뭐 이유가 궁금한 거죠. 몇 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 같은 부류에게서. 뭐? 당신 같은 부류? 열이 확 올랐지만 일단은 참았어. 돈을 준다는데 어쩌겠어. 참아야지 뭐. 뭐 별 이유 없어요. 굳이 찾자면 편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놈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맞잡았어. 거래에 거래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기묘한 거래는 그걸로 끝이 났고 큰 변화를 느끼진 못했지만 거울을 통해서 그놈에게 있던 점들이 나에게로 옮겨온 건 확인할 수가 있었지. 제 대답으로는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굳이 이해하려고 들지 마요. 여기 원래 그런 곳이니까. 거래 즐거웠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쓱 가버렸고 내 돈은 어쩌고 하는 생각에 놈을 붙잡으려고 하자 중개인이 앞에 나서서 나에게 주소를 물었어. 주소는 왜? 자, 세 번째 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거래는 항상 현금으로 이틀 안으로 잘 배달될 겁니다. 불과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2,000만 원이란 돈이 떨어지다니.
그래, 솔직히 몇 번 더 거래를 했어. 근데 참 웃긴 게 처음에 점을 거래할 때만 해도 불안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물어보던 내가 나중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점점 사람이 무감각해지니 점점 고액의 품목으로 눈이 돌아가더군. 나도 모르게 말이지. 목록에는 병증과 가격에 따라 색깔 있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색은 검정과 보라, 빨강, 노랑, 초록이었어. 난 주로 초록색 목록에서 거래를 했는데 그 색은 점이나 여드름 같은 딱히 병 같지도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사람이 견물생심인 게 몇 번 하다 보니 금세 익숙해져서 점점 노랑과 빨강 라벨 쪽으로 눈이 가더란 말이지. 저기요. 저기 보라색에 있는 당뇨 합병증 말이에요. 꽤나 심각한 병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가격이 25로 표기돼 있죠? 아, 붉은색 상위 목록부터는 기본 억 단위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럼 25억? 네. 혹시 관심 있어요? 아주 잠시 혹했던 나는 얼른 고개를 가로저었어. 친척 중에 당뇨로 고생 중인 분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 애초에 위쪽 목록은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지만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저기 붉은색 목록의 두 번째 줄 신장 결석 120? 12가 아니라 12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맞죠? 네, 120이 맞네요. 관심 있으면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봐요. 아니면 제가 대신 가서 알아볼까요? 아니요. 그럴 것까지는. 뭐 그냥 예.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온통 120이라는 숫자만 맴돌았어. 120억이라니 가늠이 되냐? 우리가 언제 그런 돈을 만져나 보겠어? 그래, 난 결국 안내 데스크로 가서 거래 신청을 해버렸어. 뭔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지. 아, 진짜 미친 짓이었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그만뒀어야 했는데. 거래를 하기 위해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가니 양쪽 볼살이 축 처진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눈빛이 너무 안 좋았어. 뭐랄까, 사악하더구나 할까. 조금 섬뜩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나에게 그런 것이 보일 리가 없었고, 중개인이 병의 증상과 처치법을 알려주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해버렸어. 그저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서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 저기 괜찮으면 이번엔 제가 중개인을 해드릴까요? 중개 수수료가 보통은 7에서 10% 정도인데 뭐 전 그냥 5%로만 받겠습니다. 어때요? 아니요. 됐습니다. 나는 미남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지. 왜냐고? 솔직히 제일 큰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었어. 거래 금액이 120억이면 5%라고 해도 6억인데 그것이 아까웠던 거지. 그전 거래들도 중개인 없이 잘해왔으니 이번에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어. 드디어 나는 노인과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거래를 성사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되긴. 그 자리에서 바로 허리춤을 부여잡고 바닥에 나뒹굴었지. 젠장. 나는 신장 결석이 그렇게 아픈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 누가 내 옆구리부터 아랫배 사이를 칼로 쑤셔서 휘저는 것 같은데 극심한 통증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며 그제야 거래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뭐야 이거? 아픈가? 나와 거래를 한 노인은 희죽거리며 나를 내려다보더니 축 처진 볼살이 후들거릴 정도로 마구 웃어대기 시작했어.
진짜 이 짓을 못 끊겠다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너무 아파요. 저기 돈 안 받는 걸로 할 테니까 다시 물러주시면. 응? 안 되지, 안 돼. 내가 왜 꾹꾹 눌러 참았었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고. 자, 젊은이. 좀 더 벌레처럼 버둥거려 보라고. 응? 뭐라고요?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되더라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니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옆구리에 칼을 맞는 것 같은 느낌에 난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로 벌벌 떨고만 있었어. 그런 나를 한참 동안 구경하던 노인은 이내 흥미가 떨어졌는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 생각보다 좀 짧긴 했지만 뭐 돈값은 한 것 같군. 잘 봤네, 젊은이. 아유, 어쩌나. 이제 고생 꽤나 할 텐데. 그렇게 멀리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미남은 조심스레 나를 부축해서 옆에 있는 소파에 앉혀주며 말했어. 저 영감 별명이 페인입니다. 페인이 아니라 고통, 그 페인요. 뭔 소리입니까? 저 사람 여기서 유명한 영감이에요. 자기 병을 일부러 더 키워서 파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병을 산 사람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나름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꽤 과학적이고 괴팍한 것도 사실이죠. 아니, 그걸 알면서 왜? 전 분명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개를 섰다면 이 거래를 절대 성사시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날 보며 이죽거리는 금면상을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지경이니 미칠 노릇이더군. 그 병을 당장 팔아버리고 싶죠. 그럼 제가 중개를 서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인 것도 있고 하니 수수료는 없는 걸로. 어때요? 좋으나 싫으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거래를 하고 싶어도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말이야. 근데 이놈이 중개인을 맡겠다더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멀뚱멀뚱 주변을 살피기만 하더군. 난 한시라도 빨리 이 병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말이지.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좀.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주변을 한번 봐요. 방금 소란으로 사람들 모두 당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파하면서 바닥에 나뒹굴었으니까 어지간히 담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야 당신 병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자, 여기서 네 번째 룰. 병을 팔고 싶을 때는 절대 아픈 티를 내선 안 된다. 인내심이 관건이죠. 옆구리에 칼이 꽂힌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쿡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식은땀으로 거의 샤워를 했을 거야.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일단 기다려야 한다니 뭐 어쩌겠어. 통증을 꾹꾹 참으며 계속 기다렸지. 이런 내 사정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까지 말이야. 다행히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나에게는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 내 병명이 목록에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멀리 어떤 한 사람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는 게 보였어. 이 사람이다 싶었지. 기억하세요. 네 번째 룰.
그런 미남의 말대로 최대한 아프지 않은 척 애를 써봤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어? 애초에 이 병을 나에게 팔았던 그 악독한 노인네가 새삼 대단하다 싶더군. 드디어 구매자와 내 중개인으로 나선 미남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 다만 가격을 100억 정도로 맞추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 마음 같아서는 병이고 돈이고 그냥 다 줘버리고 이런 거지 같은 곳과 관련된 건 모두 떨쳐버리고 싶었으니까. 구매자와 손을 잡고 거래를 성사하려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 사람은 대체 뭘 알고 거래를 하려는 걸까? 이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달까. 지 코가 석자면서 무슨. 아무튼 그래서 동의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진짜 이거 더럽게 아픕니다. 그래도 가난보다 더 하겠습니까? 구매자가 뭔가 사연이 많은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보며 그렇게 말하는데 참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거래를 진행했지. 그렇게 병을 팔고 나니 그제야 숨이 편하게 쉬어졌고 구매자는 나처럼 아파하며 뒹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이마를 남기며 비틀비틀 저택을 빠져나갔어. 고맙습니다. 아, 젠장. 지금 다시 생각해도 기분이 더러워. 당장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럴래요? 자, 이쪽으로. 나가는 문은 저쪽에 있습니다. 나는 미남을 따라 벽 한쪽에 있는 작은 쪽문으로 향했고 그는 뭔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물었어.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겁기는 개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다시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덕분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됐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그곳을 빠져나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 나는 깨고 난 후에야 그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순간 허무함이 밀려오더군. 그 모든 게 다 꿈이고 허상이었다니 정말 진짜같이 생생했는데 말이야. 근데 말이지, 이틀 뒤에 우리 집으로 어떤 상자들이 배달됐어. 상자 안에 든 내용물은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꿈도 허상도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어. 하,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봐, 내 말 안 믿을 거라고 했잖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나는 그날 이후로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냐고? 아니, 그 반대야. 다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빌고 또 빈다고. 제발 다시 그 저택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이지.